2019년 4월 23일 주거종합계획 발표. 5월 7일 제3차 신규 택지 추진계획 발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까지 다양하게 쏟아져 나온 부동산 정책들. 내 집 마련 계획 과연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미리 보는 2020 부동산 전망 이슈 인사이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연일 오르는 집값을 잡으려고 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서울 집값은 치솟고 지방 집값은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올해 부동산 트렌드와 내년 내 집 마련 전략까지 핵심만 콕콕 알려드릴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 K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 이동현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집값이 온 국민의 관심사예요.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잡히지 않는 집값. 왜? 정말 이 왜가 궁금합니다. 예, 정부에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고 시장은 그걸 허락하지 않고. 그럼 올해 부동산 시장 키워드 하나씩 말씀드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제가 꼽은 키워드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네, 그래서 지역별 상품별로 그 양극화되는 현상이 올해 특히 좀 심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이나 수도권은 부동산 시장이 괜찮은데 네. 뭐 지방은 꽁꽁 얼어붙었다 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서울은 특별히 또 오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양극화가 있는 반면에 요즘은 또 똘똘한 한 채라고 그래서 그렇죠. 소위 말하면 서울의 강남권, 강남 4구와 마용, 성광, 또 뭐 여의도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목동을 포함해서. 이런 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게 올해 부동산 시장의 뚜렷한 특징으로 꼽을 수 네. 있겠습니다. 저는 앞선에 말씀하셨다시피 좀 시장 자체가 지금 정부와 시장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 장이 아닐까. 네. 이렇게 2019년도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아니 누가 이기나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아파트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어느 정도 주거의 안정화를 꾀하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뜻대로 지금 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 상승세가 아주 강합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정부에서도 그러면 또 추가적인 대책이 계속 내놓겠다고 지금 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러면 정말 그게 얼마나 센 대책이 나올까? 이게 좀 눈치도 보는 것도 있는 네. 것 같고요. 그러면서 서로 간의 힘겨루기가 좀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의 이제 이런 시장 자체는 추후에 이제 정부 정책이 어떤 게 더 나올지 네.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과연 이거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또 어느 정도 이거를 과연 수용 가능한지에 따라서 방향이 향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지역별로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좀 네.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저는 상품별 좀 양극화를 꼽았잖아요. 네. 그렇게 된 배경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정책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버티기라는 말이 유행을 했어요. 네. 소위 말하면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도 무겁고 여러 가지 앞으로 집값도 내리기 어렵다 이런 생각 때문에 버티기를 하니까 매물 풍기 속에 매도자 우위 시장이 전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은 상당히 공급이 좀 전반적으로 서울은 공급 부족, 수도권의 일부에는 이제 공급 과잉 현상도 평택이나 화성, 동탄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죠. 네.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약세를 보였어요. 네.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품별로는 신축 아파트 그리고 신규 분양 시장은 과열되는 반면에 이 지역별로 기존 시장은 상당히 양극화되는 현상이 보였고 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 3년간 침체 현상이 아주 극심했거든요. 우리가 양극화, 냉각되었다고 말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올해 하반기 들어서 미묘한 변화가 대대광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대구, 대전, 광주죠. 대구, 지역으로 해서 대전, 광주. 지방이 좀 대대광. 살아나기 시작했다는데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부울경 들어보셨죠? 네. 부산, 울산, 경남, 창원 이런 지역들은 산업이 침체됨으로 해서 정말 극심하게 가격도 하락하고 거래도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은 이제 좀 살아나는 그러니까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오히려 서울은
지금 현재는 집값이 좀 오르고 있지만 수도권 중심으로는 이제 그동안 상승 국면에서 안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과도기 전환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 정부에서 올해 특징을 보면 고강도 정책을 집중 쏟아냈어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정책 효과가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네. 미지수입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이게 사실상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고 애매한 그렇죠. 점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또 뭐 이렇게 엄청나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게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가 낮고 기준금리가 떨어졌잖아요. 얼마 전에도요. 또한 시중에 부동자금이 1,200조 이상이 풀려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게 주식시장으로 가기도 애매하고 어렵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주식시장 그렇죠. 안 가고. 그래 마땅히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학습 효과상을 보면 역사상 아파트 투자만큼 안전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안전자산으로 아파트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그 타깃이 서울이 수요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정부 정책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럼 관심사는 내년 집값인데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내년 집값 더 오르나? 어떻게 오를 걸로 보시나요? 우리 원장님. 네, 저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안정세, 보합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네.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올랐기 때문에 올해까지 오르면 강남은 6년, 강북은 약 5년가량 오르게 됩니다. 네. 근데 10년 주기설, 그러니까 집값은 5, 6년 상승하면 4, 5년 하향 안정되었다는 과거의 부동산 경기 사이클을 보면 그렇죠. 이제 서울 지역은 안정 국면으로 전환되는 게 옳은 전망이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전세 가격도 내년에는 강보합 정도를 보일 것이고 서울은 매매 가격도 좀 서울은 강보합, 수도권은 보합, 지방은 안정 국면으로 나타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엄청나게 좀 강한 규제까지 네, 나왔거든요. 이게 먹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강력한 규제 정책은 맞아요. 가격 자체를 사실상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요. 다른 것보다도 일단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네.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추진을 결국 하는 조합이든 시행사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게 돈이 되려면 분양가가 시세 이상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분담금의 부담이 적어지기 그럼요. 때문에. 근데 사실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죠. 정부에서도 마지못해 내년 4월까지 사실상 유예를 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노후화된 주택, 당장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진행 못하는 주택들은 서울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아파트들은 약세 내 약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대신에 오히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 아파트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그 10년 안 된 새 아파트라는 아파트들이 여전히 강세를 올해에 의해서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 차별화되고 양극화된 나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가 되면서 과천적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네. 좀 더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뭐 과천 우리가 말하는 판교, 분당, 하남 등이 공통적으로 그 가격이 강세 보이는 지역들은 서울, 특히 그 강남 접근성이 좋아요. 서울에서요. 대신에 여기서 멀어진 지역들은 뭐 인천을 포함해서 경기 외곽 지역들은 여전히 그런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 내 집 마련 어떻게입니다. 자, 내년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핵심 알려주시죠. 네,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일단은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여러 가지 그 정부 정책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청약시장입니다. 그래서 청약시장은 반드시 꼭 안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뭐 아파트 값이 오른 지역들이 꽤 있지만 서울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섣부른 매입하기보다는 좀 더 시차를 좀 두고 매입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내년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뭐 세금 규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타깃을 삼아서 정부 정책을 시행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볼 때 다주택자는 조금 더 보수적 관점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에 다들 집 한 채 마련하고 싶어 하는데 네. 서울에서도 지역이 많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강남으로 가야 하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강남이 대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실제로 강남에 특히 재건축을 샀던 분들이라면 2013년 이후에 적어도 2배에서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뭐 투자의 관점에서는 내 집 마련에서는 상당히 잘했다,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년 이후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으면 강남보다는 강북을 선택하겠습니다. 강북에 내 집 마련에 답이 있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북이 좋은 이유는 GTX-A라든지 신안산선, 또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연장선이 각종 이 연장선이 계획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10개의 경전철도 계획되어 있잖아요. 이거의 혜택을 수혜를 받는 지역이 강북에 많이 포진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이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신안산선이 되는 그동안 교통의 열세 지역이었다가 이런 3차 교통망의 혁명으로 교통의 우세 지역으로 바뀌는 이런 지역을 한다면 가장 지금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고 지금 강남과 강북 이 재건축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위험이 많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 관심사는 2021년 3기 신도시가 공급됩니다. 네. 그럼 내년 집 안 사고 좀 기다렸다 사야 되나요? 빠르면 2021년부터 이제 분양이 첫 삽을 뜰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저는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지구는 백미다 이렇게 보고 있고 좋네요. 특히 또 제가 좀 강조하면 좀 추천을 권하면 시범 지구를 노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 경험을 보면 시범. 사실은 시범 지구에 나오는 것이야말로 알짜 분양일 가능성이 많아요. 초기에 교통의 중심지에 요지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분양가도 저렴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하성동탄이나 평택을 보면 시범 지구에 나오는 곳을 분양받았던 분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아마 부동산 경기도 좀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차분하게 지금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상기 신도시를 차분하게 청약 가점을 좀 높이면서 기다리는 전략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내년엔 좋은 집을 얻고 안전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